낙원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낙원 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낙원 뉴스를 맡은 앵커 김청림입니다. 되는 줄 알았다가 안 된다고 하니 되는지 아니 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안 된다고 아니하기에는 너무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명절마다 재롱 3종 세트로 받은 내 세뱃돈. 엄마가 새마을금고에 잘 굴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할머니가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뉴스를 봤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에요. 가족끼리는 돈거래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같은 시중은행처럼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단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통장 앞면에 보시면 내가 가입한 상품이 예금인지 적금인지 출자금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새마을금고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럼 왜 우리 할머니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보장하는 법의 종류가 달라요. 농협은 농협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협법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도 시중은행과 다른 법률로 예금을 보장하는 것이죠.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호공사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 법률에 의거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전국 약 1,300개 새마을금고에서 마련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각각의 금고에서 5천만 원씩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통장도 똑같이 생기고 다 같은 MZ 새마을금고인데 나 같은 인생 5년차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알려줄 수 없나요? 통장 표지를 열면 가입 금고가 기재되어 있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하셨다면 MZ더 뱅킹에 접속해 금고 이름 확인도 가능해요. 내가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의 금고별로 5천만 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모두 어려워지면 예금자 보호기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새마을금고법 제72조 1항 4번을 보시면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국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지급 소요 기간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지급 요청을 했다면 2천만 원까지는 먼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 왜 새마을금고랑 은행은 예금자 보호를 따로 하는 건가요?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이미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어요. 1995년 예금보호공사가 생기면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가 시작된 거죠. 실제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부실한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어요. 이때 받은 공적자금은 작년 기준으로 70%대에 그칠 정도로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아시겠지만 요즘 사과 가격이 아주 후덜덜해요.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건데 왜 예금자 보호는 20년 넘게 5천만 원이에요? 지난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있었는데요. 예금을 전부 보호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요. 상향하게 되면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따라갈 거예요. 또 많은 예금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금융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많아질 거고요. 그렇다면 인상된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 금액은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답니다. 어떠세요? 이제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네, 지점장님 덕분에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으니 이제 우리 할머니한테 알려줘야겠어요. 첫째, 각각의 새마을금고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둘째, 통장 표지를 열어 가입 금고를 확인한다. 셋째, 내가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확인한다. 넷째, 잘 알았으면 낙원 새마을금고에 예금 가입을 하러 간다. 이 정도 PPL은 할 수 있잖아요. 예금자 보호되는 새마을금고 예적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옛것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새마을금고 보험금 청구 방법. 드디어 문명을 만나 어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따끈따끈한 새마을금고 보험 어플 출시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가 가진 새마을금고공제. 엄마, 내 보험 서류 어딨는지 알아? 한참 증권을 찾았던 과거. 청구하려고 서류 바리바리 챙겨서 방문했더니 대기 고객이 가득했던 과거. 이제 그런 세상은 다 끝났어. 이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탁월한 정보 제공, 보상 청구를 위한 MG 새마을금고 보험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우와, 이게 여기서 다 된다고?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튼 숨은 공제금으로 꽁돈을 찾을 수도 있고 급할 때 공제 계약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 보장 분석을 통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에 대해 보장 신호 등으로 설명해 주니 현명한 보험 운용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보험금 청구 사례를 통해 얼마나 편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구 유형을 선택하는데 미성년 자녀나 연세든 부모님의 청구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고일자와 피공제자, 쉽게 말해 다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필수 동의서 확인 후 청구를 선택하면 청구 정보도 쉽게 기입할 수 있습니다. 단 수령 계좌는 수익자 계좌만 가능합니다. 특히 결과 안내 수신에 체크하면 문자나 카톡으로 심사 진행 과정이 공유되는 편리함까지. 마지막으로 관련 서류를 간단하게 촬영 혹은 첨부하면 공제금 보상 청구 끝입니다. 새로운 새마을금고 보험 앱 많이 이용해 주세요. 언니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빨리 나와. 사회초년생인 김 씨는 곧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운전 경력이 없고 나이도 어린 김모 씨에게 높은 보험료는 큰 부담인데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운전도 처음 하다 보니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주변에서 공동 명의로 해보라고 해서 자동차 유지 비용 중 가장 큰 비용은 바로 보험료와 세금입니다. 최근에는 보험료 절약을 위해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공동 명의란 자동차의 법적 소유주를 2명 이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 경력과 연령, 사고 유무에 따라 부담률이 크게 달라지므로 명의를 공동으로 하고 유리한 운전자를 보험계약자로 설정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나중에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하면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명의자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 대상자로 경력자 지정 등록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의 지분은 1부터 99%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김 씨처럼 추후 단독 명의 변경 계획이 있다면 김 씨 99%, 아버지 1%로 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 변경 시 가져온 아버지의 지분만큼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산정 기준에서 자동차가 제외되었습니다. 공동 명의를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소식이 반가우실 텐데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경우도 보험료 할증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준 변경으로 자동차 소유 유무가 건보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고려하지 않고 명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명의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뭐 그냥 명의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생각이 없었죠. 지난해 아들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최 씨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했습니다. 공동명의의 차량가액 지분만큼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준 것인데요. 진짜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은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고가 자동차로 분류되어 지분을 1%만 소유하더라도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사전에 소득 인정액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이력이 많은 사람이 할증을 피하려고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회피 행위로 간주되어 보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도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해주는 제도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최대 5%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중에 신청 가능하지만 선납하는 기간만큼 할인을 받으니 빠를수록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 신청은 위텍스 온라인 사이트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낙원의 신만이. 낙원의 기자들이 성남의 보석 같은 곳을 캐고 왔다고 합니다. 성남, 신남. 성남에 숨겨진 명소를 소개합니다. 성남. 신남.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곳이죠? 여기 지금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성남의 수정구에 있는 나라 기록관입니다. 나라 기록관. 나라 기록관. 근데 여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요? 일반인들은 못 갈 것 같이 생겼는데. 저도 사실 제가 먼저 받아놓긴 했는데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관람증을 받고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일까요? Let's go. 잘 오셨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가기록물 보존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모형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건물 모형을 딱 보면 생각나는 그런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나요? 이거 부분요? 네네. 감히 말해도 되나요? 예. 가재 전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건물을 설계할 때 보석함 모델을 고민했어요. 또 보석함이라고 보석함처럼 보이죠? 가재를 요 가운데를 딱 열면 보석을 보관하시 국가기록을 보관하겠다. 그래서 역사 보석함 모델로 건물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가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전시 공간이고,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실무자나 전문가들이 접근해가지고 저쪽에서 이런 공간까지 다 보고 싶다, 전체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국가기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견학 신청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저희 전문가가 딱 붙어서 설명을 다 이루고 투어를 시켜드립니다. 일반인들도 다 가능합니다. 나라 기록관을 딱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왜냐하면 대전에도 국가기록원이 있고 부산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선택을 잘못하면 부산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아까 전에 내비해서 이제 눌렀는데 300km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오늘은 전시관 네. 쪽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조선왕조실로 472년간의 조선시대 역사를 연, 월, 일 순서대로 편년체라 그러거든요.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가 848책이 있어요. 그게 어디 보존되고 있다고요? 부산 역사기록관. 실록에 분량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다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이 되었고 DB도 다 구축되어 있고 스캔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딱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딱 검색을 해보면은 그분이 했던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실록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장금, 동의 뭐 이런 얘기들이 실록에서 나오는 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출산휴가 제도 있으시죠? 육아휴직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 남자가 출산휴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너무 생소하죠. 검색에서 보시면 이미지가 다 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다 이렇게 스캔이 돼 있고 실제 한문과 한글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본이 쓸 이거 없잖아. 그렇죠. 원본일 것 같으세요? 사본일 것 같으세요? 사본이요. 원본이 여기 사본 이렇게 굉장히 더 잘 될 수가 있나? 직접 한자 한자 쓴 거 아니? 원본이라고 봅니다. 국가기록원에는 복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기록관리법상에서는 원본을 국가적으로 전시할 수는 있지만 다만 원본을 전시하려면 보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 전시할 때는 복제본, 사본을 전시하라고 하는데 태풍. 청성부대가 몇 사단이죠? 6사단. 그런 것도 알아? 알잖아.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청성이 푸른별 부대잖아요. 그죠? 청성부대 6사단. 6.25 당시의 작전지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춘천이 주둔지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2년 8월 7일까지 이 6사단이 어떻게 이동하고 싸웠나? 싸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갖다가 다 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알아볼 수 있나? 설명해 드릴게요. 4283년 6월 25일이 1950년 6월 25일이라고 했죠. 시작이네. 그죠?
네. 춘천 지역이에요. 그런데 며칠 버팁니까? 공적들을 적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나? 인민군과 중공군을 몇 명을 사살했고 표를 얼마만큼 잡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얼마만큼 노획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이 많은 그런 사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극장에서 영화 상영할 때 대한뉴스라고 하는 걸 먼저 보고 나서 영화를 봤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국정 홍보 영상이에요. 그것들이 현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나왔던 장면인 거죠? 야. 대한뉴스. 그 종류가 여러 개인가요? 그래서 매번 바뀌어요? 굉장히 많죠. 그 매번 그렇죠. 바꿔가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활동했고 어떻게 순방을 갔다 왔고 주요 정책이 뭐. 세계 기록 유산을 원래는 세계 기억이죠. 세계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억들이 담겨 있는 게 기록이죠. 그래서 그 기록들을 갖다가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세계 기억들을 잘 보존하고 남겨서 인류에게 넘겨주는 거죠. 기록 유산이라고 하는 게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진도 있고요, 영상도 있고, 벤츠 특허 기록도 있고. 너무 지심으로 하는 거 아니세요? 중요한 건 탁구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걸 좀 탁구하신 건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지금 중심으로만 가시는 것 같아요. 야, 처음 보니까 뭐야 이거? 센서가 있나 봐요. 이렇게 이제 실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퍼즐로 맞춰가지고 마지막 공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셨는데 기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사. 기록 역사다. 국민들한테 기록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모아서 뭐야? 읽어볼 수 있게 와. 아이고 오늘 이렇게 나라 기록관 체험을 다 해봤는데 어때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기록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기록을 남긴 곳이 성남에 있다는 것도 30년 살면서 처음 알았고 엄청 넓고 주차 비용도 무료, 관람료도 무료. 가족분들끼리 와가지고 아이들 역사 공부도 좀 하고 기록. 근데 성인이 와도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와가지고 한 번씩 다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신나. 안녕. 에이, 살아라. 잠가둔 마음을 풀고 타인의 삶을 소중히 들여다보는 시간. 저마다의 찬란한 빛깔을 가진 낙원의 회원을 들여다봅니다. 앞에 보고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식당 한 지가 좀 됐는데 지금 성우 건강밥상으로 돼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성우밥상 심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남에 들어오신 지 사는 지 오래됐어요. 여기서 79년. 그 전에부터 살았으니까. 낙원새마을금고랑은 어떻게 처음에 이제 오거리 거기 버스 정거장에 분식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셨구나. 네, 거기서 하는데 이제 거기서 하면서 일일 저금을 하면서 만났는데 내가 성함을 다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한참 됐지. 파출. 네, 파출 순화. 그거 하면서 이제 알게 됐고. 맞아, 떡볶이 맛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조금밖에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올라와서 요 위에 주차장 앞에서 하다가 여기로 내려. 어려울 때 장사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잘 네. 버티고 계시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버티고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상무님 처음 봤을 때 뭐 기억나세요? 제가 저때 기억을 못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평범한 인간이라
엄청 친하다고 그러신 것 같았는데 내 생각에는 친한 것 같았는데 혹시 그러면은 저희 그 낙원 새마을금고 거래하면서 뭐 좋았던 기억이나 뭐 이런 것 좀 있으실까요? 좋은 건 많지. 그때 몇 년 동안은 모르겠네. 그때는 이제 내가 좀 어려가지고 그 뭐지 그게 무슨 통장이니 이제 쓰고선 이렇게 갚아놓는 거 뭐라 그러지? 일일 말고 뭐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통장. 네, 그거를 딱 해가지고 12월 달인가 했는데 3월 달인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냥 갑자기 그걸 써먹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겠었는지 몰라. 그걸 가지고 가서 시술을 했어.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 어려울 때 네. 그렇게 좀 도움이 네. 되시는. 그것도 그런 거 하는 것도 할 줄도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딱 그때 가서 바로 그냥 조금 있다가 써먹어가지고. 지금 몸은 괜찮은? 야, 지금 괜찮아요. 그래도 시술하고 나서도 바로 일했어요. 조금 병원에 있다 나와가지고 바로 요게 있을 때 이렇게 식당 조금 하니까 그냥 계속 했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4월 4일은) 24절기 중 5번째 절기인 청명입니다. 태양의 환경이 15도가 되면서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옛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어떤 것을 시작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희망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청명은 바로 지금입니다.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응원하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